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와이어리스 기술의 현재와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근거리 통신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는 게 아마 블루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래프가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연간 총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45억 대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2025년까지 64억 대가 갈 것 같고, 밑에 파란색은 플랫폼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 태블릿 PC,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전별 추세인데요. 현재 블루투스 4.0부터는 로우 에너지라고 그래서 전송 속도보다는 전력 효율에 좀 더 초점을 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으로의 경향도 로우 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식,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 소모가 큰 기존 클래식 기술들은 점점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과 로우 에너지를 결합한 형태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아직도 블루투스 오디오 쪽에서는 좀 더 높은 용량 전송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나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 좀 실어봤는데, 블루투스에 대해 시험하고 그 회원국을 갖고 있는 그 블루투스 시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석하기로는 코비드-19 때문에 이만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는 예측표입니다.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좀 더 디바이스 출하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크게 블루투스는 사용 용도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어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통신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그리고 위치, 그러니까 GPS는 실외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실내까지는 사실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데 블루투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도 이제 산업 분야에서 좀 더 블루투스 기술이 이제 도달하는 통신 그 레인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메쉬가 나왔고, 산업 분야에,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서 서로 안정적인 통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에서의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음성을 쉐어링할 수 있고, 보안에 좀 더 강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구현을 하려면 보안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발전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oT 쪽에서는 워낙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워낙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폰에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고, 폰은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그 도어락, 아니면은 버스나 지하철 탑승 시에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홈 디바이스, 그 블루투스 스마트홈 디바이스 출하량인데, 보면은 대부분 IoT 중에서도 가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명 쪽에 블루투스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아직은 산업 쪽에서의 블루투스 기술의 사용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편이긴 한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3, 4년 전인 것 같은데, 기존의 와이파이에 몇 세대 와이파이란 이름을 안 붙였었는데 갑작스럽 새로운 이제 802.11AX가 적용되면서 이제 6세대 와이파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와이파이 6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와이파이 6 익스텐드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802.11AX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사용 주파수대가 이제 6기가대로 확장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세대별 와이파이의 발전 방향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99년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서 최근 6세대까지 오게 됐고요. 발전 방향은 초기에는 2.4기가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09년부터 802.11n이 적용되면서 이제 5기가대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주파수의, 그러니까 밴드위스죠, 대역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최대 160MHz
MHz의 밴드위스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6기가대의 주파수 사용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도 아마도 밴드위스를 더 늘려서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게 아마 와이파이 목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현재 전송하는 속도고요. 현재 와이파이 6 802.11ax 기술에서는 9.6GBps까지, 그러니까 8로 나누면 1.6기가를 초당 전송하는 속도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제 6기가로 가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5기가 대역에서 이제 이게 사실 언라이센스드 대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약간 제약들도 있고, 뭐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대역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160메가의 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두 채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5기가대에서는. 왜냐하면 이 중간이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6기가 대역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700메가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는 거의 한 1.2기가, 그러니까 1.7에서 8기가 대역까지 더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그 제약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60메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넓으면 그만큼 간섭이나 속도에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별 채널인데, 유럽 대비 미국의 채널이 좀 더 많은 높은 대역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우선은 허용이 되었고요. 앞으로 좀 더 높은 주파수대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기가 대역을 쓰면서 좀 더 넓은 대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간섭에도 유리하고요. 속도 면에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더 높은 속도를 내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간섭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줄어들어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몇 가지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이제 이지 커넥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QR코드를 찍어줘서 현재 내가 접속한 AP의 주소를 다른 기기들과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보안 때문에 그동안은 불가능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블루투스에서도 메쉬 기능이 나왔지만 와이파이도 메쉬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서 쉽게 몇 개의 공유기를 놓음으로써 이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바일 기술인데요. 현재 우리가 5G까지 와 있죠. LTE 다음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5G에서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디바이스, 접속하는 디바이스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자를 쓰고는 있는데 eMBB가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은 조금의 딜레이가 있어도 되고 레이턴시가 좀 있어도 되지만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주파수를 활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시브 머신 커뮤니케이션 MMTC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이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큰 데이터는 주고받지 않아요. 하지만 낮은 비용과 저전력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이 URLAC 부분은 높은 신뢰성과 낮은 지연 속도가 필요한 부분,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으로 5G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호환이 됐고요. 이렇게 세 가지 디바이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존에 이제 3GPP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표준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를 릴리즈 뭐 번호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릴리즈 15까지는 거의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이 eMBB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표준을 주로 만들었다면 이제 릴리즈 17과 18까지는 말씀드린 MMTC와 URLLC 디바이스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언급된 릴리즈 18은 아직도 어떤 걸 표준으로 만들지 이제 논의를 하는 단계인데 5G 어드밴스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갖기 위한 기술들을 조금씩 좀 더 표준으로 정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방향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서브 6GHz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 5G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5G라고 하면은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죠.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정의한 이유는 워낙 고주파로 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요. 짧은 파장 때문에 이제 명명을 밀리미터 웨이브대라고 하고요. 보통 24에서 100GHz대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서비스를 도입하려 국내는 하고 있고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판매하는 아이폰 13에도 이 밀리미터 웨이브대 사용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기지국도 깔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워서 예전에 제가 5G 세미나를 한번 갔을 때 얘기가 나온 건데 현재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칩셋을 대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뎀 칩셋인데요. 워낙 고주파로 가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테나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문제가 노이즈에도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안테나입니다. 이 하나가.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수십 개의 안테나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면은 빔포밍이란 기술로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의 사용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데 여러 개 안테나를 들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보면 한 15mm죠. 이 안에 대략 50개 정도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5G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었고요. 대부분의 통신 기술들과 사용이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드론에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에는 5G가. 그 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5G의 가장 궁극적인 건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이제 V2X라고 하는데 이 VTX 통신에 5G를 사용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로는 2026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LPWA는 이제 Low Power Wide Area Network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전력의 통신을 말합니다. 아마 900메가대를 대략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고의 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만 중심축으로 데이터만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원래 로라와 시그폭스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기존의 LTE, 그러니까 3GPP 진영이죠. 그쪽에서는 LTE 기술을 그대로 계승해서 쪽까지 커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표를 보시면 뭐 로라는 이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좀 많이 프로모션을 해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시그폭스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죠. 이게 유럽 쪽에서 좀 밀다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LTE도 이렇게 LTE를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벌써 세 가지나 돼요. 이 중에서 그나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이쪽 내로밴드 IoT입니다. 보시면 차이는 뭐냐면요. 캐테고리 1은 처음에 좀 더 높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IoT,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쪽은 거의 사장되는 것 같고요. 캐테고리 M1은 여러 통신사에서도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실제로 내로밴드 IoT가 가장 적은 데이터지만 사실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디바이스들은 큰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 없거든요. 좀 더 저전력에 좀 더 단순한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PWA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스마트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나 뭐 전기 사용한 그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에 미터 얼마나 사용했다? 뭐 이거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지스틱스, 뭐 배송 쪽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많이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들이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